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5분이 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학교 마지막 공유의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5교시 다들 연수 들으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 소개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걸 좀 좋아하는 9년차 중등 미술교사 조안나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고려학교 공유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주제는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입니다. 고려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최성경 선생님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연수를 1시간 진행해 달라고 연락을 하셨을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1시간 동안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어떤 플랫폼 하나를 체험하거나 실습한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초급자 약간 입문자 단계 같은 연수를 하는 게 좋은지 고민을 하다가 후자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입문자, 초급자를 위한 이런 강의 연수로 준비를 해보았고 메타버스가 대체 뭔지 뭐길래 이렇게 언론에서 난리이고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셨다면 그런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를 좀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PPT에다가는 사실 1, 2, 3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1시간 동안 이걸 하려니 조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두 번째는 뺐어요. 오해와 이해 부분은 빼고 메타버스와 그리고 세 번째 교육적 이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메타버스가 대체 뭘까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 뭐 대기업들의 CEO들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TV나 뉴스에서도 자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라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 대장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주식 상품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만 빼고 다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최근에 다시 꺼내가지고 유명하게 만든 좀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엔비디아의 창립자이자 CEO인 젠슨 황의 발언일 것 같아요. 젠슨 황이 2020년 10월에 자사 이벤트인 GTC 악토버 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해요. 지난 20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미래 20년은 그냥 놀라운 수준이 아니라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런 문구,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몰라도 이 문구는 어딘가 익숙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 문구가 뉴스 기사에서도 엄청나게 언급이 되고 거의 뭐 광고의 한 문구처럼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메타버스에 탑승해야 된다. 메타버스를 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되었던 그런 문구이거든요. 심지어 1년 뒤인 그러니까 2021년 10월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라는 사명,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한다고 발표를 해요. 이 메타라고 변경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페이스북이 지금부터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정부의 관련 예산들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로 돈들도 많이 몰리고 있고 관심도 한참 주목되고 있는 가장 핫한 감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알려진 메타버스의 정의는 가상
그리고 초월의 뜻을 가진 이 메타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우주의 뜻을 가진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 이다라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네이버와 같은 이런 검색 엔진에다가 메타버스를 검색해서 검색했을 때 입력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 포스팅 이런 것들에서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전적 정의예요. 그런데 제가 회색 글씨로 이 정의가 가장 많이 알려진 정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아직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도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그 개념이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지고 익숙하게 사용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충분한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그 단어에 대해서 부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아직 사회적 협의를 거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알려진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장 많이 알려진이라고 한 또 두 번째 이유는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이 이 정의만으로는 살짝 부족해요. 부족하고 이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담겨져 있는 그런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좀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정도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대체 그럼 어디에서 등장한 거냐? 앞에서 언급한 젠슨 황이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젠슨 황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2020년에 다시 꺼내서 상기시켰던 사람이고요. 최초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는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몇십 년 전에 등장한 단어인 거죠. 이 1992년에 미국의 SF 그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공상 과학 소설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그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큰 두 가지의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의 유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2020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 크래시는 서로 다른 출판사와 네, 스노우크래시는 좀 여러 번 서로 다른 출판사와 나라들에서 이렇게 출간이 되었고요. 메타버스가 워낙 이제 2020년 작년부터 유명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2021년에 문학세계사에서 번역본을 다시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북으로 구입해서 읽어보았고, 그리고 새와 물고기에서 나온 책은 1996년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직 중고로 구하지 못해가지고 네,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노우 크래시 소설 속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조금 발췌해 보았어요. 이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줄인다고 줄였는데 조금 살짝 길지만 이걸 같이 읽는 게 그 최초의 메타버스에 대한 상상력과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끄러운 평면인 컴퓨터 윗면에 튀어나온 어안 렌즈는 반짝이는 방구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줏빛으로 광학 코팅이 되어 있다. 컴퓨터 속에는 레이저가 3개 들어있다. 빨간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이다.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만든 다양한 색의 가느다란 광선들을 어안 렌즈를 통해 어떤 각도로든 쏘아낼 수 있다. 컴퓨터 내부에 장착된 전자거울을 사용하면 그런 광선으로 히로가 쓴 고글 렌즈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히로가 지금 이 스노우 크래시 속 등장인물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히로의 실제 눈앞 공간에 투영되어 보이게 된다. 양쪽 눈에 보이는 모습에 약간의 차이를 두면 그림은 입체적으로 보인다. 1초의 그림을 72번씩 바꿔주면 그림은 실제로 움직이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작은 이어폰을 통해 스테레오 디지털 사운드를 들려주면 움직이는 입체 화면은 완벽히 실제와 같은 배경을 갖게 된다. 그는 고글과 이어폰을 통해 컴퓨터가 만들어낸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 이런 가상의 장소를 전문 용어로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뭐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런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이 사진은 그 VR, 오큘러스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메타버스의 정의 속에는 이 스노우 크래시 속에서 언급한 소설가 닐 스티븐이 상상했던 메타버스의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건 조금 놀라웠었는데 1992년에 미래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이 정도까지 상상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정의를 제가 아까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라고 했잖아요. 사실 메타버스의 정의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이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체 왜 저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게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를 분류할 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증강현실, 두 번째가 라이프 로깅, 세 번째가 미러월드, 네 번째가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가상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의 분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각을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의 가장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첫 번째 유형은 증강현실인데요. 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물리적 대상에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포켓몬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켓몬고 게임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실 공간, 뭐 공원 같은 걸 비췄는데 내 스마트폰 화면에서 예를 들면 피카츄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츄는 가상의 사물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현실 세계와 그리고 가상의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이러한 AR이 이 메타버스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라이프 로깅이에요. 이 라이프 로깅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상에서의 경험, 정보 등을 웹 공간에 기록하는 기술과 그러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어, 보통 소셜 미디어를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데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죠. 그러니까 라이프 로깅은 일상의 디지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미러월드인데요. 거울 세계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로깅이 일상을 디지털화시키는 것이라면 이 미러월드는 그냥 실제 세상을 디지털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정보를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한 것.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 어스예요. 이 구글 어스에 접속해서 이 지도를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전 세계 곳곳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파리에 가지 않아도 파리 몇 번째에 있는 어떤 건물의 모습까지 그리고 그 장소에 사진이 찍혔던 사람의 모습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공간, 사물 이런 것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매칭하고 매핑하는 것들, 이런 기술들, 이런 전체적인 활동들을 거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가상현실이에요. 이건 이제 현실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거나 체험할 수 있게끔 그 컴퓨팅 파워로 시뮬레이션 한 디지털 가상 세계, 그게 가상현실입니다. 오늘날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언급할 때 그 해외의 로블록스라든지 국내의 제페토들을 많이 언급하는데 이런 로블록스 제페토 모두 이 가상현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메타버스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현재 이 모든 것들의 종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이해할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한두 줄의 문장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나중에 좀 헷갈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로블록스나 제페토와 같은 것을 보고 그걸 메타버스로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야, 메타버스 그냥 게임이네. 게임하고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 중에서 게임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 게임으로 발표된 것들이 많거든요. 혹은 페이스북이 최근에 사명을 메타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페이스북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일부분의 정의만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페이스북은 그냥 SNS잖아. 개나 소나 다 메타버스래. 이름만 갖다 요즘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현재는 개념과 정의가 사회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의 정의가 있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신문물 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가 조금 되고 그렇게 홍보가 되는 면이 있지만 사실 메타버스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1992년에 이미 그런 관련된 생각들, 상상력들이 발휘가 됐었고 그리고 그 뒤에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가능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미 그 기전부터 있었는데 이걸 다 혼합해서 부르는 어떤 총칭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AR이라고 하고 가상현실이라고 하고 이런 단어들을 쓰면 되지 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마도 그 기존에 있었던 단어들을 쓰면 조금 새롭지가 않거든요. 뭔가 새롭지가 않고 뭐 원래 있었던 것 같고 그 영역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만 주의를 좀 기울이는 효과들이 있고 그런데 이건 약간 마케팅적인 용어들도 섞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것들의 기술들이 총합이 되어서 이게 합쳐져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고 그 단어가 메타버스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막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이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리고 메타버스와 연계된 막 블록체인이나 NFT 시간이 된다면 관련 주식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고민이 돼서 과감히 욕심을 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가 끝난 다음에 아 메타버스가 저런 건가 보구나 아 저런 기능이 있고 저렇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네 한번 나도 좀 메타버스를 공부해볼까 아니면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게끔 맛보기 체험 정도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실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진짜 다양해요. 진짜 다양한데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좀 깊이 있게 건드렸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손을 대본 그만큼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제페토, 로블록스, 게더타운, 모질라 허브, 마인크래프트, 코스페이시스,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들어본 것도 있고 못 들어본 것도 계실 거예요. 제가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플랫폼은 현재까지는 제페토, 로블록스, 게더타운, 모질라 허브, 마인크래프트, 코스페이시스입니다. 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좀 더 쉽고 가볍게 내가 내 수업에 한번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플랫폼을 추천해달라, 골라달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 플랫폼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제페토고요. 두 번째가 게더타운이고요. 세 번째가 모질라 허브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단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업에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수업의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먼저 선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플랫폼들의 특징을 조금 아셔야 하거든요. 제가 제페토 게더타운 모질라 허브의 특징을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연수에서는 이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세 가지만 언급을 한 이유는 앞에서 이렇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코스페이시스도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이번 연수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 가지 플랫폼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코딩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물론 텍스트 코딩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블록 코딩 방식으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수업에 활용할 때 제페토나 게더타운 모질라 허브와는 수업의 목적과 결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가볍게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사실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모질라 허브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그 모질라 허브의 회의방입니다. 회의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이 회의방을 그 수업 산출물 전시장으로 샘플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아, 이 주소는 이따가 드릴게요.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다들 접속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자기의 아바타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바타가 보여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어와 보면 제가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런 걸 부착을 해놔죠. 포스터 마치 전시회장처럼 이곳에는 뭐 인포그래픽 수업 학생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감상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도 넣어 놓았어요. 귀여운 것도 좀 가져다 놓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벽면에 걸려 있는 것들은 제가 수업을 했던 그 학생 작품들이에요. 제가 인포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하고 그 학생들의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컴퓨터로 수업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했던 것들을 벽면에다가 미술 작품처럼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술과에서 전시를 해서 이 공간을 학생들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수업 산출물, 나는 미술교과가 아니다 하며 수업 산출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공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학생 그림 작품을 이렇게 부착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얘는 유튜브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바로 링크하면 제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오픈 링크 기능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로 연결되도록 해놓은 건데 클릭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창으로 뜰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게더타운보다 조금 더 실제적? 네네. 모습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각 플랫폼에서 모질라 허브 말고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거든요. 제법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 디자인이 가장 리얼하고 실제적인 게 모질라 허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전시회장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공간을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룸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제가 만들었던 룸이고, 룸을 바꾸려고 하면 이런 식의 룸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아웃도어 페스티벌 혹은 이런 전시회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트 갤러리처럼 보이는 곳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모질라 허브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회의방들을 선생님들이 약간 입맛에 맞게 저처럼 바꿔가지고 공간에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에요. 모질라 허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모질라 허브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모질라 허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른 플랫폼하고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많아요. 어떤 역할이냐면 예를 들면 회의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막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모질라 허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당연히 이제 음성은 제가 꺼놨지만 여기 음성이 가능하고 쉐어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줌에서 하는 기능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줌처럼 내가 뭐 PPT를 띄우고 싶다, 내 화면을 띄우고 싶다 다 가능해요. 그거 외에도 여기 보면 펜 기능이 있거든요. 네, 비디오 공유도 돼요. 비디오 공유도 되고 제가 펜으로 여기다가 마우스로 써서 좀 이상하지만 안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 기능을 다 줘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걸 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빈 벽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럼 이 빈 벽에다가 학생들 보고
여기다 글을 쓰거나 뭔가를 꾸며가지고 벽면 하나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전시회장 나오면 뭐 체험 소감 같은 거 뭐 포스트잇 붙여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안에서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방명록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키면 네 카메라 기능을 키면 이렇게 지금 제 아바타예요. 제 아바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아바타로 카메라를 찍거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요. 제가 동영상을 누르면 이제 여기 주변에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같이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점이 좋냐면 이 벽면을 꾸미는 게 아까 제가 방명록처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공간 하나를 네, 제가 아직 비워놓은 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학생들한테 모둠 활동을 할 때 저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미술 작품이 있다. 그럼 미술 작품 하나를 가지고 너희가 이 벽면에다가 전시회장처럼 한번 꾸며봐라. 혹은 뭐 사회 수업을 한다. 사회의 어떤 주제를 주고 이 벽면을 니네가 발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봐라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뭘 해볼까요? 피카소. 제가 피카소라고 치고 작품 중에 하나를 그냥 이미지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제가 지금 그냥 컨트롤 V 했거든요. 컨트롤 V를,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제가 조금 느려가지고 여러 번 했더니 여러 개가 지금 이렇게 막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긴 해야 돼요. 조금 익숙해져서 이 위치를 딱 벽에다가 잡는 게 좀 익숙해지긴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원하는 게 꽤 많아요. 뭐도 지원하냐면 예를 들면 GIP도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가능하고 웹사이트도 가능하고 이미지도 가능하고 뭐 PNG, JPG 다 돼요. 그리고 여기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업로드 버튼을 사용하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미지, 비디오, 3D 모델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팝이라고 해서 여기 3D 모델들을 모아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이 공간을 꾸미고 싶을 때 스케치팝에 있는 무료 버전의 3D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질라 허브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대신에 단점도 있죠.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작업까지 하려면 PC에서 하는 게 좋고 그냥 회의방에서 이런 거 할 때 가볍게 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따 주소 드릴게요. 여기 선생님들 그냥 핸드폰으로도 사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핀이라고 나오거든요. 핀을 누르면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핀을 고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학생이 내가 한 거 막 흐트릴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핀을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고 얘를 그냥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는 게 장점이라서 저는 얘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좀 연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3D 모델 하나만 불러와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거미가 있네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귀엽죠?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공간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학생들이 이제 이 회의방을 나간 다음에도 얘가 고정이 되어 있으려면 뭐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몇 가지 해야 되는 절차들은 있지만 어쨌든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들어와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꽤 높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지 시간 때문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고 당연히 뭐 이런 리액션들 할 수 있고요.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모질라 오븐을 꺼야겠네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안나쌤입니다. 하고 제가 채팅을 쳤어요. 얘를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타이핑 기능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벽면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써서 글로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벽면을 꾸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기까지 아마 보여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 벽면에다가 부착해 놓은 것들은 이미지로 부착을 한 거예요. 이 이미지는 저는 PPT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PPT로 만들어가지고 이 벽면 위치에다가 부착해서 이제 회의방을 만든 거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무료 그 3D 모델링 같은 것들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불러오는 것도 아주 쉽죠. 방금 제가 불러온 것처럼 진짜 거미 바로 불러왔잖아요. 모질라 허브의 기능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단점도 사실은 있는데 단점까지 다 이야기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우선 모질라 허브는 제가 끌게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잠시만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게더타운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게더타운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질라 허브가 정보가 조금 더 없어요. 제가 2021년 올해 4월부터 모질라 허브를 건드려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실험을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느라고 모질라 허브에 대한 정보는 그 당시 4월, 5월, 6월에는 정말 없어서 다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정보들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게더타운은 훨씬 정보가 많고 그리고 조금 더 쉬워요. 조금 더 쉬워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 게더타운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게더타운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없는 문제였는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현재 오늘 11월 13일 기준으로 게더타운은 공식적으로 18세 미만의 학생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얼마 전에 고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원래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문의를 했을 때 15세 미만은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세 미만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도 많이 활용하셨고 지금도 아마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10월 말쯤에 이거 연령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쓸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우리 게더타운을 활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3개월 뒤에 업데이트 때 이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약간 이런 식의 공지가 10월 말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약간 찝찝한 면이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게더타운을 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게더타운이 활용 가능성이 좀 많고 앞으로의 업데이트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게더타운은 아마 보신 분들이 모질라 허브보다는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약간 게임 바람의 나라 같은 2D 게임 형식을 취하고 있죠. 전체적인 모습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놨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학생들하고 아직 수업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못하죠.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게더타운이 선생님들한테 많이 각광받는 이유가 이러한 플랫폼, 교실과 같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템플릿들을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 템플릿에서 조금만 변형하고 조금만 공부하며 바꾸는 게 좀 쉬운 편이라서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기능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업에 쓰기 좋은 거, 발표자 단상. 제가 이렇게 확성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발표자 단상에 올라가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여기에서 내 아바타가 말을 하면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싶을 때나 아니면 어떤 발표 수업을 한다, 모등장의 대표로 나와서 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을 해야 된다 하면 여기 올라가기가 참 좋은 거죠. 올라가서 할 수 있고 당연히 줌처럼 이런 화면 공유 기능도 있고요. 대신에 게더타운은 모질라 허브만큼 다양한 게 공유되지는 않아요. 다양한 게 공유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줌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 이런 2D 아바타로 대부분 구현이 된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기능 중에 하나는 모둠 활동 기능인데요. 제가 공간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들을 각각 다 설정을 해놨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지금 화면이 바뀌는 거 살짝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화면이라기보다는 색깔? 나왔을 때 밝고 나와라.
들어가면 살짝 어두워지죠.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아바타를 움직여가지고 이 공간 안에 같이 들어오면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면 공간 밖에, 여기 밖에 있는 아바타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들을 선생님들이 만들어가지고 구역에다가 쪼개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모든 별 활동을 하기가 좋겠죠.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혼자 접속해 있어서 지금 화상을 꺼놨지만 아바타 2명이 여기에 딱 동시에 모이면 서로 아바타만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얼굴, 화면도 떠요, 같이. 그러니까 음성으로만 대화할 수도 있고 화상을 켜놓고 할 수도 있고 아바타로 채팅만 할 수도 있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별로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을 때 교사가 좋은 점, 밑에다 영역 지정을 이렇게 해놓으면요. 제가 1번 위에 올라가면 1모듬에 저는 동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채팅을 잠깐 보느라고. 네네. 1모듬에 학생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제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아바타를 막 이동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은 공간 안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들어가서 코멘트 해주기가 참 좋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2모듬, 3모듬, 4모듬 그냥 아바타 그 마우스 클릭하듯이 한 칸씩만 옆으로 이동해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영역 지정하는 기능을 살리면 예를 들면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자, 니네 모든 활동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이리로 와 하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둘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 지금 노랗게 뜨죠. X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레이저를 깔아놨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동시에 X를 누르고 다 들어오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쌤입니다.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철수가 여기다 어떤 내용을 쓰고 있다. 가능하고 이 안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림들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이걸 잘 활용하면 모든 활동 자료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니네 회의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탐색하고 뭔가를 찾고 그거를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니네가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거나 토론해라고 했을 때도 이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연결되어 있는 외부 사이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기능을 활용했을 때 게더타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X로 하면 이제 제가 미리 뭔가를 안내하고 싶다라는 이미지 같은 걸 띄워놓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수업의 과제라든지 아니면 숙제라든지 뭐 그런 과제 숙제 똑같은 말이네요. 그런 것들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혹시 기억 안 나면 여기 포스터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확인 한번 하고 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 자료는 이제 이렇게 크게 범위 지정을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 X 버튼이 뜨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뭐 여기 책상에 앉아도 되고 그냥 이 공간 안에만 들어가서 X를 누르면 이제 제가 해놨던 유튜브 링크로 바로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걸 만드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렵지가 않아서 게더타운이 참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데 지금 최근 이슈는 18세 미만 사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저는 3개월 뒤에 업데이트를 좀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공유 버튼을 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제페토예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제가 이걸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이걸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연수 시간은 1시간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선 뺐어요. 빼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페토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앞에 거 좀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게더타운이랑 모질라 허브를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참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질라 허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활용할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본다면 제페토는
똑같이 이런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수업 산출문 전시장이나 미술작품 전시장을 이제 만들다가 스톱한 게 있는데 모질라 허브하고 조금 다르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페토의 장점은 수업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장점은 그 크리에이터적인 기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페토 스튜디오하고 제페토 빌드잇이라는 그런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제페토 빌드잇에 들어가면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제페토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제페토 안에 아바타의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제페토의 제 아바타거든요. 제가 만든 아바타. 학생들이 제페토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바타가 좀 예뻐요. 취향에 맞고. 그리고 이 아바타를 만들 때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서 자기 얼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예쁘게 막 꾸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바타를 가지고 제페토 안에 세계들을 막 탐험, 체험하고 거기서 애들하고 놀고 만나서 춤추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내 아바타에 입힐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제페토 스튜디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어렵고 조금 해보면 좀 쉬운데 예를 들면 아바타 아이템을 제작할 때 옷도 만들 수 있고 모자도 만들 수 있고 마스크도 만들 수 있고 뭐 신발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인 템플릿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2D 아바타는 접근성이 아주 쉬워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쉽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쉽고 3D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렌더나 마야 같은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수업하시려면 고등학생 이상 수준으로 이제 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는 합니다. 저는 2D 아바타를 제작하는 그 템플릿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옷들을 제작을 하고 제가 만든 게 한 몇 개지? 한 4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8개 중에 판매를 해보려고 올려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올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올려놓은 것도 몇 개가 있어서 몇 개 팔리기도 하였고 하지만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뭐죠? 겸직 신청 이런 거 하지 않아서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입고 있는 것 마스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만든 건데 쉬워요. 그래서 지금 다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이 가능한 플랫폼 중에 하나로 제페토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동영상 자기 캐릭터로 이거 삼성 핸드폰 홍보하는 이런 광고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제페토가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지금 50분이 되려고 하네요. 제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남으면 그 주소를 드리고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다른 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모질라 허브가 좀 더 궁금하시죠, 선생님들? 모질라 허브 아까 그 주소를 채팅창에 이렇게 쳐드릴게요. 제가 화면 공유랑 같이 할게요. 이게 다들 지금 들어오실 수가 없을 테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들어오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자, 채팅창에 지금 주소를 올려드렸어요. 이거 이제 카피 링크 만드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거든요. 그러면 조인 룸 하셔가지고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음소거 하셔도 돼요. 음소거를 하시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제가 한 분한테 드렸군요. 모두에게 드려야 되는데 네.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아무나? 들어와서 막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접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질라 허브가 단점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처음에 컴퓨터로 접속을 하거나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다루는 게 좀 익숙이 되긴 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줌하듯이 손으로 당겼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좋은데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셔서 지금 어디서 움직이고 계신가요? 선생님들이 들어왔다고, 여기 한 분 들어오셨다. 네, 지금 마이크를 켜고 들어오셨네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움직이시면 돼요. 만약에 컴퓨터로 지금 접속을 하셨으면 키보드에 A, D, W, S를 통해서 앞으로 왔다 갔다 옆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A, W, D를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게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학생들은 훨씬 빨리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게임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키보드에서의 움직임들이거든요. 지금 들어오셔서 한 분 막 돌아다니고 계시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해보셔도 돼요. 플레이스에서 글도 써보시고요. 사진도 막 켜보시고. 네. 제가 지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중계하고 있어요. 네. 여기 또 지금 접속하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바타가, 네, 신기하죠? 아바타가 다양해요. 아바타가 다양하고, 이 아바타, 사실 모질라 허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제 아바타 보이시죠? 제 아바타 조금 선생님들 아바타하고 모습 다르죠? 이런 거를 외부에서 만든 3D 아바타를요, 불러와가지고 모질라 허브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 수업도 나중에 하면 재밌겠다 해서 그것도 좀 연구하고 있는데 쉽게 할 수 있어요. 3D 모델을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블렌더나 마야 같은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써야지만 3D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3D 그림판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3D 그림판으로 막 고양이 아바타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애들 한 10분에서 2, 30분이면 따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모질라 허브에다 연결시켜가지고 그 아바타로 돌아다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기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모질라 허브는 나중에 좀 꼭 다뤄보고 싶어요. 네, 신기하시죠? 여기서 막 채팅도 하시고요. 리액션도 막 해보시고. 네, 그 플레이스 가운데 누르셔가지고, 네, 플레이스에서 뭐 3D 모델이나 뭐 아바타 이런 것들. 네, 지금 마이크는 꺼주시면, 네,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줌이랑 이걸 동시에 틀어놔서 제가 마이크를 꺼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들어와서 마이크로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얘기해 보실래요? 아무나?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이야기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거 진미 선생님이신가요? 얘가 아바타가 멀리 있으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났을 때 지금 음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 지금 이 파란색 아바타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하고 저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요. 저희 둘이 여기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 계신 분은 저희 목소리가 점점 작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도 있는 거죠. 이거 핸드폰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세요? 핸드폰으로도 접속하는 거 그렇게 버벅대거나 렉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얘가 원래는 무거웠거든요. 모질라 허브가. 제가 4월, 5월, 6월 이때 할 때는 모질라 허브가 좀 무거워서 핸드폰으로 접속할 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개선이 계속 되고 있고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할 만해요. 조작법만 조금 익숙해지면. 물론 이제 학생하고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주고 해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띄워가지고 촬영도 할 수 있고 촬영하면 3, 2, 1 해서 이런 식으로 띠리리링 소리가 나고 여기에 포토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 포토를 또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벽면에다 부착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 공간, 이 위에다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접속해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리고 지금 트위터라고 보이시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동이 돼서 내가 이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해놨어요. 필요 없으면 이렇게 딜리트 하셔도 되고. 네,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모질라 허브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더 여기서 체험하시면 되고 이상한 게 떴네요. 이런 거 띄우지 않았는데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그러니까 연수를 마치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노래 들리세요? 노래 들리시나요, 선생님들? 들리시겠죠? 채팅창에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들리시는 걸로 생각하고, 이게 네, 감사합니다. 거북이라는 가수 아세요? 제가 20대 때 거북이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북이의 리더인 터틀맨이 중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최근에 AI 음악 프로젝트라고 해서 터틀맨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전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울컥하고 좀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이런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때 제가 느꼈던 감동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연수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 연수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영상을 잠깐 한 1분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게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나왔던 노래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온 노래를 예전 멤버들하고 이 터틀맨의 목소리를 복원을 해가지고 터틀맨의 목소리로 부르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터틀맨이 부른 것처럼. 네, 맞아요. 저도 거북이 노래 듣고 밤에 보면서 못 먹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그 얼굴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면 막 멤버들도 중간중간에 그 울컥울컥 하는 걸 참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요.